자꾸만 지엽적으로 어떤 증상이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계적으로 막 꼭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치료를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푸더나우병원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제 환자 소개하는 시간인데, 인천 사시는 60대 중후반의 아버님이신데요. 다리가 굉장히 저려서 오셨어요. 누가 봐도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진단을 계속 받고 주사를 맞고 오셨어요. 심장약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한 1년 전부터 나빠지셨고 진통제를 계속 쓰셨고 시술까지 받으셨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오셨거든요. 이분을 처음에 진단했을 때 신경압박 소견은 분명히 있었는데 좀 뭔가 이상해요.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입원하셔서 검사를 했거든요. 일단 제가 가슴 엑스레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른쪽 폐고 이게 왼쪽 폐죠. 그래서 이게 심장이거든요. 심장 사이즈는 괜찮지만 심장 질환 약을 드시고 계셨고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큰 혈관에 이제 석회화 증상이 의심이 되는 것이 이제 보였고, 이런 것들은 흔한 증상이에요. 저게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되죠. 이분의 허리 사진 볼게요. 이분의 허리 사진을 여러분 옆에서 보면 여기가 5번이죠. 이게 4번이고. 여러분들 척추 옆에서 본 거 아시겠죠? 허리뼈 5개인데, 자, 여러분 척추만 본다고 척추뼈만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척추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뭔가 이렇게 하얀색 구조물이 보이시죠? 복부 대동맥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왜 하얗게 보여요? 여러분 혈관이 엑스레이상에서 보입니까? 아니죠. 척추 앞에서 이렇게 하얗게 쭉 내려가는 구조물은 복부 대동맥인데, 대동맥이 석회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골화된 거예요. 가슴 엑스레이를 보면 석회가 심하고, 척추 엑스레이를 보면 복부 대동맥이 석회가 또 심하세요. 그런데 심장약도 드시고 혈압도 좀 높으세요. 그런데 피검사를 해봤더니 당화혈색소가 7.0이 넘게 나왔어요. 당뇨도 있죠. 이 상태에서 다리는 많이 저리세요. 그럼 MRI 검사를 했죠. 5, 4, 3, 2, 1이고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다가 여기 막힌 거 보이시죠? 4번, 5번이 좀 막혔고요. 다리도 양쪽 중에 왼쪽 다리가 저려요. 4번, 5번에 보면 여기 왼쪽 디스크 찢어진 것도 보이네요. 살짝. 그래서 왼쪽이 더 막혔어요. 오른쪽보다. 그래서 4번, 5번에 왼쪽 증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줄기 MRI 봐도 여기 하얗게 이렇게 움푹 패인 게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시술이든 내시경이든 현미경이든 막힌 거 뚫어주면 다리 증상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어요. 양쪽 다리가 파랗게 보이죠. 특히 뒤에서 보면 왼쪽 다리가 더 파랗죠. 뒷모습인데 왼쪽이 더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양쪽이 좀 더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양상이고, 심장약 드시고 심장 질환 있으시면서 심장 부분에 석회화가 있고 복부 대동맥에 석회화가 있다. 그리고 진단되지 않은 당뇨가 있다. 그런데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수술합니까? 허리? 안 되죠. 혈관 쪽을 좀 더 뒤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어요? 동맥 경화도 검사라는 걸 했어요. 동맥 경화도 검사는 이분의 동맥 경화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도플러 검사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초음파로 하지 동맥을 보는 검사예요. 자, 판독 보세요. 다발성으로 매우 심각한 왼쪽에, 아까 신경도 왼쪽이죠. 그런데 혈관도 동맥이 왼쪽에 막혔어요. 딱딱한 혈전으로. 그리고 다발성으로 오른쪽도 막혔어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하지 동맥 폐색이죠. 신경협착증인 줄 알았고 신경증상, 신경파행인 줄 알았더니 혈관도 막혀서 폐색으로 인한 파행이 같이 동반돼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척추 질환을 빨리 수술해야 되거나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혈관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있는 경우에 우리가 둘 다 설명을 하고 척추 치료를 먼저 하고 혈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혈관 치료를 먼저 하고 척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혈관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되게 유명한 혈관 보시는 병원에 보내드렸어요. 의뢰서 써서. 이분 저한테 나중에 이제 혈관 치료하고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을 저희가 하도 혈관 상태가 안 좋아서 이 경추부까지 초음파를 받으렸거든요. 즉 목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경동맥에서도 다발성으로 혈전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막히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를 봐야죠.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얼굴이 안 좋죠. 나 척추 치료하러 왔는데 계속 혈관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막혀 있어요. 30-40% 이상.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할까요? 척추 치료만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뇌혈관 선생님하고 상의했더니 혈관 MRI 하셔야 된대요. 뇌혈관. 이거 지금 뇌혈관 MRI죠? 보기 힘드시니까 제가 판독지만 보여드릴게요. 뇌혈관도 혈관순환이 안 좋아서 작은 소혈관 증후군이 진단이 됐고 뇌동맥류도 나왔어요. 뇌동맥류 파열되면 뇌출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정보 없이 막 무조건 척추 치료하는 거는 안 되겠죠?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저한테 얼마 전에 와서 혈관외과 치료부터 빨리 하시고 당뇨 조절하시고 뇌혈관은 저희가 이제 체크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자고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척추 치료하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환자분은 척추 치료를 1순위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인천에서. 시술까지 다 하고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저희 병원 와서 우선순위가 뇌혈관, 다리 혈관 폐색, 심장 또는 당뇨, 그 다음 5순위, 4순위나 5순위로 밀려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척추 의사라고 척추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도 봐야 되고 더 멀리서 환자 몸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심장 여기 가슴 엑스레이에서 석회 있는 거, 복부 대동맥에 석회 있는 거 체크하고 아 이분 당뇨 체크해야겠다. 이분 초음파 좀 해야겠다. 혈관 상태가 완전히 안 좋으면 다른 혈관 중요한 혈관 봐야겠다. 점점 병이 나오잖아요. 뇌혈관까지 설득해서 봤어요. 비용 들겠죠. 하지만 봤더니 뇌동맥류 나왔어요. 자꾸만 지엽적으로 어떤 증상이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계적으로 막 꼭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팔다리 저린다든지 그러면 혈관성 파형인지 신경인성 파형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60대 중후반이고 은퇴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는데 덜커덕 뇌출혈 중풍 오신단 말이에요. 파행 증상, 저림 증상이 오면 신경이 원인이냐 혈관이 원인이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아까 초음파만 딱 했더니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초음파 통해서 목혈관, 다리혈관, 폐색이 왔다. 그러니까 MR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강조하려고 제 환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반드시 혈관 건강 챙기시고 오시면 척추 치료 꼭 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더나우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